오늘은 얼마 전 캐나다에서 마케팅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에게 DM으로 몇 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현직에 있다 보니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 조언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짧게나마 줌으로 Q&A 타임을 가졌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나왔을 때라 참고하시고 들어주세요. 지금 좀 목소리 돌아와가지고 그나마 근데 좀 이상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미팅하는 게 더 뭔가 설명해드리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찌됐건 뭐 엄청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코업이 있는 건 아니고 그 1년 과정 안에 인턴십이, 그러니까 학기 안에 인턴십 그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업이랑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저도 한 학기는 그냥 수업 듣는 거였고, 두 번째 학기, 그게 마지막 학기죠. 마지막 학기는 한 수업은 이제 이제 인턴으로 대체하는 이제 그런 수업이 있어서, 그때는 보통 이제 그 강사들이 이제 보통 좀 되게 주도적으로 이제 좀 찾아주기는 해요. 이제 자기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뭐 여기서 이런 거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찾아주긴 하는데, 일단 제 경험으로는 엄청 많이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그 인턴 이제 그런 수업들이 일단 학교에서는 굉장히 뭐 많은 거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크게 기대하시지는 마시고, 일단 저는 사실 그 링크드인 통해 가지고 차라리 인턴십 찾는 거를 더 추천드리긴 하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미리 레주메 이제 끝나가기 한 몇 개월 전부터 레주메 준비해가지고, 대부분 다 무급일 거긴 한데 일단 그래도 외부에서 찾게 되면은 좀 더 그 익스텐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회사에서 좀 더 얘 한 3개월 써보고 괜찮으면은 그냥 얘 최저시급으로라도 우리 쓰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인턴을 고용했다가 풀타임 된 케이스인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이제 교수가 추천해주는 그런 곳은 사실 그냥 뭐 잠깐 알바 쓰는 느낌으로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쓰는 거라 가지고, 뭐 당연히 그 강사의 재량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그런 거는 비교해보고 인턴을 해보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저는 일단 제 포지션명이 이제 컨텐츠 마케팅 스페셜리스트거든요. 근데 제가 대부분 하는 일은 이제 브랜드의 이제 소셜미디어를 관리해주는 일이에요. 근데 관리라는 게 회사마다 다르고 이제 에이전시마다 다른데, 저희 에이전시는 일단 그 클라이언트들이 대부분 이제 뭐 컨스트럭션 쪽, 그러니까 뭐 콘도나 이제 타운하우스를 짓는 이제 빌더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클라이언트들이어서 그 클라이언트들의 이제 소셜 미디어를 이제 관리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당연히 포스트도 이제 하고 카피라이트도 해야 되고, 이제 뭐 당연히 코멘트 달리는 거 관리해야 하고, 뭐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를 다 관리를 한 브랜드의 모든 걸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소셜 미디어가 인스타그램이 주긴 한데 이제 이게 비즈니스 이제 상대기 때문에 이제 페이스북을 또 선호하는 회사들도 많기는 해요. 페이스북을 좀 더 이제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보통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트위터, 이제 링크드인, 이렇게 네 가지를 거의 한 회사마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회사에 4개에서 5개 정도 유튜브까지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유튜브는 이제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뭐 관리만 하고 포스팅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프로덕션 팀에서 하는 거고, 저는 회사 안에서 이제 그 소셜 팀 안에 이제 속한 거고,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마케팅 에이전시여가지고 소셜 팀이 있고 뭐 당연히 뭐 프로그래밍 하는 쪽도 있고 뭐 되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저는 소셜 팀 안에 이제 속해서
그 클라이언트의 그 소셜 미디어만 이제 관리하고 있고, 보통 그러니까 한국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한 사람당 보통 그 클라이언트들이 한 8명에서 11명 정도예요, 관리하는 브랜드가. 그래서 뭐 들쑥날쑥한데 이제 어떤 그 레벨에 이제 따라 다르기는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한 5개부터 시작했죠. 저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왜냐면 처음에는 보통 그렇게 많이 주진 않고,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게 회사들이 다 큰 회사다 보니까 제가 막 직접 사진을 찍고 이러진 않아요. 대부분 그 빌더들의 마케팅 팀이 또 있겠죠. 왜냐면 거기도 회사니까. 그 마케팅 팀에서 보통 그 소스를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뭐 라이프스타일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미지를 사서 쓰는 경우고, 제가 막 직접 나가서 촬영을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거는 따로 촬영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보통 진짜 그 한 회사의 소속,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그 회사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막 모든 거를 알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 회사에 돌아가는 상황을.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랑 이제 계속 소통하면서 이제 이번 달은 어떤 거 업데이트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이제 뭐 콘텐츠 같은 거 그쪽에서 줄 수 있는 거 제가 받아서 이제 이제 글 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 단계고, 이쪽에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왜 이걸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언어라는 거는 내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어 잘하시겠지만 저는 유학 너무 나이 들어서 유학 온 케이스여가지고, 저도 진짜 먹고 사는 정도인 거지 막 뛰어나게 잘하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소셜미디어를 택한 것도 있거든요. 저는 원래 광고 이런 쪽이 아니고 뭐 이렇게 마케팅 이런 쪽이 아니고, 저는 원래 기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혀 마케팅이랑 반대되는 일이었죠, 사실은. 근데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제가 자체에도 소셜미디어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거였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소셜미디어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거랑 지금 많이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직업에는 다 환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이제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 장점은 근데 사실 워낙 많죠. 캐네디언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거에는 장점은 많은데, 굳이 에이전시가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회사를 여기서 한 4군데를 다녔어요, 지금까지. 근데 에이전시 좋은데 제가 여기 있는 거는 사실 재택근무여서 지금 좋은 거고, 사실 회사로 치면 저는 그냥 회사 안에서 마케팅 팀 안에서 일하는 게 저는 더 재밌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광고 운영 이런 것도 제가 직접 해볼 수 있고, 기회가. 왜냐면 회사가 그렇게 막 대기업 이런 게 아니고 다 중소기업이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많은 거를 배울 수 있게 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혼자 다 해보니까. 그래서 내 위에 매니저가 한 명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주로 일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이디어 같은 것도 내가 내는 거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그때 많이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회사에서 마케팅 팀에 소속이었을 때. 그래서 당장 막 에이전시 들어가면 사실 막 내가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계속 일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에이전시에 들어가라고 별로 저는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위에 사람이 가르쳐주는 게 엄청 큰데, 어찌됐건 주니어 때는. 근데 그 주니어 때는 그게 큰데, 에이전시는 그냥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진짜 공장처럼. 그래서 한국이랑 그런 건 좀 비슷한데, 그래서 많이 뭔가를 배울 수 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업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건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도 주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일을 다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 회사의 주니어들도 일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은 그런 최저시급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래서 조금 저는 차라리 이제 회사에 이제 마케팅 팀에 소속돼서 이제 왜냐면 마케팅 팀이란 거는 또 그 마케팅을 공부한 사람들이랑 그런 사람들이 되게 소수로 모여 있는 모임인 거니까 그 안에서 많은 거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더 초반에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주니어 때는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렇게 되면 제가 주도로 할 수 있고 저 매니저 같은 경우도 뭐 해봐 뭐 이거 뭐 제 시간 들여서 한다는데 뭐 굳이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해봤어서 제가 지금 회사에 이제 인터뷰했을 때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경력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들보다는 내가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소셜미디어만 했다가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해보고 뭐 실제적으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광고를 해서 이제 뭐 진짜 실질적으로 매출을 올린 적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지는 그런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저는 막 어필을 해가지고 이제 이 회사에 들어온 거고 에이전시 들어온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당장 에이전시부터 가라 하면은 사실 되게 이렇게 좁아져요. 내가 요것만 해야 돼요. 진짜 지금 저도 회사에서 예전에 비해서 진짜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이거 소셜미디어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이 이게 너무 바쁘니까 매주 막 캘린더를 생성해내야 되는 완전 기계니까 내가 뭔가 다른 아이디어를 내가 그리고 굳이 왜 내? 내 돈을 더 주지 않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니어 때는 그냥 진짜 다 해보고 돈 적게 받든 뭐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내가 가고 싶은 쪽으로도 더 일해보고 그래서 다음 회사를 보고 그걸 하는 거예요. 사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조금 더 다녀보고 생각해보고 생각해보셔야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근처 오게 되면은 뭐 봐도 되니까 커피 마셔도 되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개인적으로는 마케팅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다른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추천하기도 합니다. 저도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캐네디언이 아닌 유학생으로 와서 캐나다에서 마케터로 일을 하는 게 정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극복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 취업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본인이 마케터로서 열정이 있다면 언어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매일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고 한국이랑은 다른 문화권에서 한국인이 아닌 캐네디언을 타겟으로 일을 한다는 게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을 때 좀 더 신중히 선택하셨으면 해서 저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캐나다 직장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